안녕하십니까. 우리 집 결기입니다. 한동훈 58%로 2차에서 29일 끝낸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일 금요일 한동훈과 홍준표의 토론은 끝장 토론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불금 시청률도 최고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조선제일검이죠. 즉 AI 시대에 맞는 천재 검사입니다. 그리고 홍준표는 모래시계 검사였죠. 예전에는 모래시계 검사로 한때 날렸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정치에 때가 묻고 타고난 본성이 모사꾼이기 때문에 김무성과 노론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동안에 많은 때가 묻었기 때문에 홍준표는 지금은 정치 모사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한동훈 조선제일검과 옛날에 모래시계 검사였던 홍준표와 대거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 예측은 99%의 적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덕수도 없습니다. 한덕수는 출마하지 못합니다. 중간에 내려앉습니다. 반기문보다 더 못하게 출마도 해보지 못하고 내려앉고 말 것입니다. 한덕수를 에드벌룬 띄었다가 그냥 바람 빠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한테 표가 가지 못하게끔 한덕수를 에드벌룬 띄우는 것이지 한덕수는 절대로 출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를 믿으시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이 홍준표를 1대1 지명한 것은 끝장내기를 위한 1대1 지명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결국 금요일날 한동훈과 홍준표의 3시간 끝장 토론이 마지막 2차 토론의 결론을 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준표도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36%로 1차에서 압승으로 올라온 것을 실질적으로 홍준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 보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홍준표와 한동훈의 이 에너지를 보더라도 이미 한동훈 옆에 서면 홍준표는 기가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에너지 느끼는 기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홍준표도 한동훈의 벽을 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도 한동훈을 지명한 것이고요. 먼저 한동훈이가 홍준표를 지명해서 끝장 토론을 하기 위해서 금요일날 3시간 서로가 그것을 알아보고 금요일날 3시간 끝장 토론으로 결론을 내고자 한동훈이가 홍준표를 지명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홍준표는 지금 기가 팍 죽어 있습니다. 홍준표는 한동훈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이미 기가 눌려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제 보면은 1대1 토론을 지명할 때 한동훈 옆에 서 있는 홍준표는 완전히 기가 팍 눌려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동훈 옆에 서면은 스스로 작아지는 것이 홍준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홍준표는 국민 앞에서 허세를 부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윤 세력 그리고 김무성 세력을 지금 옆에다가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윤 세력인 대구의 이철규 아들 마약 사건 때문에 약간 요새는 기가 죽어 있습니다만은 이철규 그리고 김무성 배신 세력인 나경은 1차에서 낙선했죠. 김무성의 디스플레이용입니다. 나경은이는 나경은과 친윤인 이철규를 지금 옆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 의원들 중에 홍준표한테 줄 설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속으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홍준표 뒤에 줄을 서고 싶지만은 그러나 홍준표 뒤에 줄 설 사람이 없습니다. 대구 국회의원들도 지금 한동훈이를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할 줄 알기 때문에 함부로 홍준표 뒤에 줄을 못 서는 것입니다. 이철규는 이미 퇴출용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미 베린 뭡니다 해서 홍준표 뒤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나경원도 별명만 해도 벌써 드럼통, 빠루, 나정이, 기름깡 카드를 하루에 기름 넣는데 3번, 4번을 썼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한테 붙은 별명이 기름깡입니다. 카드깡을 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드럼통녀, 빠루녀, 나정이녀, 기름깡녀, 이런 게 바로 하는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마약 사건이 있는 이철규를 옆에 붙인다거나 나경원을 붙인다거나 겉으로 인지도가 있는 이런 사람을 붙여봐야 이미 이런 사람밖에 홍준표 뒤에 줄 설 사람이 없다. 실질적으로 홍준표 뒤에 줄 설 사람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홍준표는 한때 모래시계 검사였죠.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젊었을 때의 이익이고요. 정치 오래 하다 보니까 이미 정치에 때가 묻고 더럽혀져서 한마디로 모사꾼이 되었습니다. 김무성 배신 세력의 졸개 노릇을 한 것이 바로 홍준표입니다. 성안종 뇌물도 문재인이가 살려줬죠. 대구시장 국회의원 할 때도 모두 김무성과 문재인의 도움으로
홍준표가 대구시장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것을 정당화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을 누르기 위해서는 김무성과 문재인이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준표를 대구시장 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누르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김무성과 문재인이가 홍준표를 대구시장 하는데 뒤쪽으로 여러 가지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장 할 때는 김무성이가 김재원이죠. 김재원이 김무성 졸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김재원이를 내세워서 마치 우리 국민들은 김재원이가 친박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윤영하고 김재원하고 서로 둘 다 친박 표를 갈라치기 위해서 홍준표가 대구시장 되도록 김무성이가 도왔던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걸 알지 못하죠. 김재원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완전히 김무성 조리되어서 지금도 우리 국민들을 친박인 줄 알고 계속 속이고 있는 자가 김재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홍준표는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킨 것도 홍준표고요. 홍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는데 1등 공신이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보면은 이태원 사고 때도 이 좌파들과 손잡고 홍준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빨리 사과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 이태원 사고도 문재인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공작이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홍준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빨리 사과하라. 그때 사과했으면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이런 자가 지금은 또 친윤 행세를 하면서 한마디로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있죠. 정말 가짜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한동훈은 이미 에너지가 넘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동훈의 에너지는 홍준표는 물론 지금 이재명의 에너지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과 한동훈이 붙으면은 에너지상도 한동훈이가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하늘의 기운을 조금 잃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한동훈이가 이재명을 무조건 이깁니다. 이것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지금까지 가장 높은 지지율로 한동훈이가 이재명을 이길 것입니다. 자, 약간 옆으로 샜네요. 한동훈은 이미 에너지 기가 살아있는 것이고요. 한동훈 뒤에는 터통이 있고 박통이 있고 또 명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층이 있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층의 전략적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보수 30%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재명과 한동훈이 붙었을 때, 그리고 지금 홍준표와 한동훈이 붙였을 때 보수는 전략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재명과 붙어서 이길 사람을 고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한동훈이라는 것을 보수가 알기 때문에 우리 보수 30% 중에서 27%, 8%는 한동훈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정강훈, 윤석열 대통령을 따르는 맹목적인 극우 빼고는 모두 한동훈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은 결선 가지 않고 2차에서 바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터통은 한동훈을 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가 그는 돌아올 것이다. 한동훈이 미국인이었다면 미국 국무부 장관을 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이미 한동훈이 천재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트럼프도 천재고요. 한동훈도 천재입니다. 천재는 천재를 알아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금요일 25일 홍준표와 한동훈이 끝장 토론을 끝내고 나면은 26일 토요일 박근혜 대통령이 한동훈을 불러서 배신자 딱지를 떼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한동훈의 배신자 딱지를 떼줄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동훈을 만나는 순간 한동훈은 배신자 딱지는 모두 벗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과 한동훈이는 소통을 하고 있고요. 한동훈이 원하는 날짜에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주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일 날 홍준표와 한동훈이 끝장 토론을 하고 나서 26일 토요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한동훈을 불러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동훈의 배신자 딱지를 떼주지 않나, 그리고 우리 우파 국민들이 한동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망설이는 모든 의심을 모두 해결해 주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도층은 이미 저변에서 한동훈 지지율 폭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중도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 중에서 보수가 30%, 좌파가 30%, 중도가 40%입니다. 결국 이 중도는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가장 현명하게
판단하는 분들이죠. 결국 이 정도가 모두 한동훈을 밀어주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중도층은 쉽사리 좌우에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좌파 우파에 휩쓸리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만히 있다가 한동훈을 선택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결국 그 중도층이 이번에 2차 결선에서 모두 100% 한동훈을 선택할 것이고 지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각 언론사의 댓글을 한번 보십시오. 한동훈이 나온 그 댓글을 보면 모두 중도층은 한동훈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이는 국민의힘 후보와 지금 결승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한동훈이는 이미 우리 국민들 중도층한테는 이재명과 싸워서 이길 이재명 상대로 보는 것이지 국민의힘에서 홍준표 상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 40%는 모두가 한동훈을 향해서 지금 표를 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보수도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우파는 이미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에서도 한동훈이가 36%로 압승을 하면서 올라온 것입니다. 한동훈의 얼굴에서 여유를 보십시오. 국민의힘 후보와 지금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와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다는 그 여유로움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전략적 선택, 즉 깨어있는 우파들의 전략적 선택은 반 이재명 정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은 천재이기 때문에 그 천재를 알아보는 모든 국민들이 이미 움직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덕수는 에드벌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후보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 김무성 배신 세력과 그리고 이 친윤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한동훈이 후보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에드벌룬으로 한덕수를 떼어놓은 것이지 한덕수는 절대로 출마를 못합니다. 한동훈이가 2차에서 58%로 압승을 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나면은 한덕수 에드벌룬은 그냥 바람 빠지고 마는 것이고 절대로 출마를 하지 못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한덕수 에드벌룬은 한동훈한테 표가 가지 못하게 하는 친윤 세력들의 한동훈 방해작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덕수는 출마 못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줌도 안 되는 친윤 세력들을 끌어안고 지금 한동훈을 방해하고 있는데, 한동훈이가 2차에서 58%로 압승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동훈을 지지할 것이다. 그 전에 한동훈을 지지하는 것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다움인데 알 수가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2차 지지율은 한동훈이가 58%, 홍준표가 23%, 김문수가 15%, 안철수가 4%, 이렇게 해서 결선은 없고 한덕수도 없다, 제가 그렇게 예측해 드립니다. 결국 2차에서 한동훈이가 결정되고 나면은 그 득표율도 모두 공개될 것 아닙니까? 결국 2차 지지율은 제가 이렇게 예측해 둡니다. 한동훈 58%, 홍준표 23%, 김문수 15%, 안철수 4% 해서 한동훈이가 압승을 해서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된다는 것, 이것을 제가 미리 예측해 둡니다. 제 예측은 99%의 적중률을 지금까지 보여왔습니다. 여러분 믿고 한동훈이 대통령 되는 6월 3일까지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한동훈을 지지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